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직전 금요일장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5일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68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이 같은 흐름들을 보였고 시장에서는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는데 과연 다가오는 한 주에는 또 어떤 투자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무료 공개 방송 기회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머니왕 1부는 이분과 함께 문을 열어봐야겠죠. 조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지수가 하방 경직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와, 위원님 시황 집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한 주였는데 자, 지금 시장을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괜찮았어요. 근데 코스닥이 좀 안 좋았죠. 이제 바이오가 들쑥날쑥하면서 아주 지수를 끌어내려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이번 주는 좀 양선을 기대해보자 주간 단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코스피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런 가운데 역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순환 종목 장세는 지속됐다. 말하자면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또 원전 이런 섹터가 상승을 주도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글쎄요, 좀 두고 보여야 되겠지만 저는 코스닥에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좀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 잘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어제 또 펩트론 그다음에 또 네이처셀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했지만 사실은 많이 올랐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내용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제약 바이오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거의 바닥을 친 것 같고 탄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바닥을 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그러니까 상장 러시를 이루어서 수급면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달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제가 이제 그때 완전 저점이라 생각해서 집중 공략해서 10거래 연속 상한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종목별로. 그래서 요것도 좀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신규 상장주가 낙폭 메리트를 많이 만족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다음 주 시장을 조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 차트예요. 이제 항상 이 기술적 지표는요. 우리가 어떤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날 이렇게 장이 안 좋으니까 모든 증권 방송에서 밤바서마다 여기서는 이제 안 오른다. 왜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냐. 이런 얘기가 회자가 많이 됐을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주식한 지 30년이 넘는데요. 어쩌면 이 시장은요. 개인 투자들을 수익 나지 않게 만들지 몰라요. 그게 소위 말해서 여론몰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요일 날 나오면서 밤방송에서 지금이 기회다. 왜 그러냐. 이때 한번 블랙 먼데이 8월 5일이거든요. 이때를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자. 상기해보자. 그래서 이때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지금 3개월 딱 되고 이때가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매스컴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압으로 주가가요. 저점 대비 5% 올랐어요. 지수가 5% 올랐어요. 예. 그래서 역시 좀 양보로 마감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자꾸 이제 사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 사이클이거든요. 이럴 때 한번 우리가 공부하시자 그런 차원이에요. 역시 이제 코스피는 예상대로 양보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아쉬운 건 코스닥이에요. 자, 코스닥이 저는 좀 양선을 기대했었어요. 예, 그런데 뭐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이 시총 1위가 흔들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음선을 나왔지만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일간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도 전저점을 좀 한 1.3% 남았거든요.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한번 음선을 준다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오히려 좀 코스닥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띄우면서 여러분께 투자의 팁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성공 투자하는지 반도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물론 코스닥의 소부장 기업들도 있지만 탑픽이 뭘까요? 역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예, 코스피 시총 1, 2의 기업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한번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답을 구하자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삼성전자 금요일 날 목요일까지 안 좋았잖아요. 음봉 5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금요일을 보통 제가 아침 선물부터 쓰는 용어가 TGIF 데이 하면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종목 딱 한 종목 추천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예요. 이때 비관의 일색이 있고 제가 그때 이제 금리를 얘기했거든요. 정기예금 금리 제1금융권에선 한 뭐 3.3에서 3.5%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렇게 좀 투자액이 있거나 좀 여유 있으신 분들, 뭐 직장 다니신 분들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서 15% 올랐거든요. 15%? 그래서 이게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노란색.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뉴스가 뭐가 나왔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차세조 매입이 있었잖아요. 항상 이 기술적 지표는요.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따가 제가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냐. 자,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가 맥점했다면 어제는 SK하이닉스를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것이 한 4.68%, 5%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1년 금리를 하루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이거 뭘까요? 양음량이에요. 참 노란색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토요일 방송 때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매매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장을 타개하고 내 계좌를 살찌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거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얻는 투자의 팁을 가지고 이따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한 주를 생각해보면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우리 조은정보위원님의 황금 맥점 종목들이 더 빛을 발하는 그랬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종목들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한번 이야기 짚어봐 주실까요? 예, 장은 뭐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뭐 그게 이제 1등 공신이죠. 양봉으로 만든. 그러면 사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대중주는 대중주, 국민주는 국민주지만 그런 것들 덜었으면 많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이 음선이 났잖아요. 좀 안 좋게. 그런 가운데서 황금 맥점 전략은 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맥점 잡는 법을 함께 공부해 보시죠. 나쁘지 않았던 게 상한가 뽑은 바로 SO, SRF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SO, SRF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에서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이다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눈이에요, 눈.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자리를 보실래요? 상승 다음에 눌림이죠. 저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게 이럴 때 장대 양봉 나오면 개인 투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나오고 장대 또 여기서 양봉을 만들죠. 이게 제일 뭐 적산병 양봉 5개면 어디서 또 배우시거든요. 아, 그래. 저쯤에서 하면 안 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돼라고 하면서 뭐 이럴 때 아슬아슬하게 매매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황금 100점 전략은 이게 바로 뭐냐면 넘버 원. 자, 상승되면 눌림이죠. 자, 역전된 망침의 도지예요. 자,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이게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우리 이거 회원님께서 이거 뉴스 그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냥 늘 앵커분들 하니까 안 나와요. 근데 황금 100점 전략은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게 황금 100점 전 넘버 원이에요. 상한가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상한가 간 다음에 여기서 막 그 증권방송, 타방송 보면서 추천이 들어와요. 제가 이거 하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결코 지금 이것은 황금 100점 전략의 PR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그냥 저점 100점을 어떻게 해야 잡아야 수익이 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황금 100점 포착돼서 76% 올랐고 지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때는 뉴스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매수하신 분들하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근데 시장에서 회자될 때는 이때 막 회자가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이거 황금 100점은 제가 봐도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43% 올랐습니다. 한 수익률 차이 보게 되면 이때부터 아슬아슬하고 힘든 매매거든요. 이때 뭐 아침에 시가했다면 똔똔이고 수익률 차이 한 40% 이상 차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SO, SLF를 통해서 SL 상한가 뽑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줄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YG 플러스 뭐 잘 아시잖아요. 아파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에서 회자되고 차트 음원 차트 1등이네. 그럴 때 이미 주가는 서리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것도 봐요. 좀 전에 보셨죠. 우리 한 배웁시다. 응? 양, 음양. 뭘 배웠죠? SK 하이닉스.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노란색이에요. 이평선에 다가오죠? 그러면서 이것도 또 양양 패턴이 나오는데 37% 상승했어요. 다 저점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조선 쪽에 괜찮았는데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보세요. 이평선 밀집이죠? 이때부터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황금 100점 전략은요. 높았을 때는 전혀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자의 제일 덕목은 돈을 잃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2 덕목은 제1 원칙, 그 룰을 잊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때는 뉴스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뉴스 안 나오니까 개인투자를 외면해요. 근데 기술적 지표는 이때 매수를 알려줘요. 이게 바로 양, 음양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이따 제가 무방이 준비가 이제 됐는데 한번 전진건설 로봇이 완전 이제 그 100% 상승한 거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저점에서 많이 잡혔는지 제가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양양 패턴 2% 밀집이죠. 이게 이제 그랜빌 법칙하고 같이 일치가 되면서 여기서 특이하게 16%나 올랐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SK현대 미포조선도 이거 시총이 5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많거나 또 안정형 선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약간 레벨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찬 수익을 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 해는님들 같이 한번 배워요. 네. 가온전선이에요. 제가 이것 보고요. 이것 보고 참 이것도 뭘까요? 양음양 패턴이에요. 가온전선 잘 아실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400%가 넘는 상승 흐름이 났는데 그 종목 선점해가지고 이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뭐 LX 일렉트릭처럼. 그런데 뭐냐면은 이 가온전선이 전선 관련주인데 이게 양음양이죠. 노란색이죠. 뉴스 안 나왔죠. 근데요, 장중이 상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봐요. 아까 SS를 상한가 뽑았지. 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종목도 상한가를 뽑았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죠? LS하고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짬짬이죠. 서로 이렇게 짬짬이 한다. 뭐 쉽게 저 말씀드려요. 뭐 지분 개환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순간 상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S랩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대중들은 올랐을 때 상한가 되면 쫓아다니지만 황금 100점은 저점에 잡았고 이걸 좀 자꾸 공부하셔야하는 거예요. 가온전선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잡기는 어려웠죠. 부차트 보실래요? 30분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순간 올라버렸어요. 그 뉴스 띄우면서요.
참 신기할 정도로 SOS 같은 건 뭐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그 뭐 대통령 미국 인수위원회에서 그걸 뭐 완화시킨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 뽑았던 거 그 다음에 나오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온전선 상한가 SOS랩 상한가 가온전선 상한가 많이 올랐을 때 추격한 게 아니고 다 저점에 잡아서 상한가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신규 상장주에서 3밀리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전 변이 같은 거 그 검사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데 이것도 보세요. 6,3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지나요?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 보자는 게 그거예요. 3,000원까지 반토막이 났거든요. 3거래일 동안 반토막이 났으면 이게 확실히 황금 맥점이죠. 이때부터 50% 3거래일 동안 50%나 올랐다. 이것도 하나 황금 맥점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HLB 그룹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HLB 그룹은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랐을 때 따라잡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거의 12,000원했던 종목이 어디까지 빠져요? 10,000원대까지, 10,000원 이하로 빠지잖아요. 하여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럴 때 잡는 거라고요. 이게 뭘까요? 양양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포화형 음선에 대해서 여러 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어미고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딱 이렇게 안았을 때 이럴 때는 크게 리스크가 없거든요. 이것도 18% 정도 상승이 일어났네요. 단 이 종목은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냥 황금 맥집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양건영 요즘 핫하게 상승이 일어나죠. 예, 범양건영도 이것도 양양음 패턴 이럴 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내렸을 때에서 이것도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SOS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온전선 범양까지 어려운 자리에서 상한가 3개 뽑았죠. 이것도 다 보시게 되면 올랐을 때 사서 그냥 얼마에 샀나 그것도 묻지마 상한가가 아니고 다 저점에 잡아서 상한가 같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36%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원전을 보시자. 원전은 뭐 여러분들 다 많이 있죠. 뭐 두산에너 밀레트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탑티어로 떠오르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BHI예요. 이게 뭐냐면 HRSG 그거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보일러예요. 배열 보일러라는데 그거하고 또 하나 이거 이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BHI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만 보세요. 양양음 양양음 패턴. 밤양갱 노래 좋아하세요? 밤양갱? 네. 그것처럼 이것도 제가 요즘 이제 무방에서 밤양갱, 양양 이렇게 하는데 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중독성 있게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이것도 14% 올랐어요. 어제 같은 안정에서 13% 올랐죠. 예, 그다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쌍도마차 하나 S&T 에너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딱 추천한 종목이에요. 37% 올랐어요. 이런 장에서도 이따 그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가만 보세요. 양음. 이것도 포화형 음선이에요. 어제 VL까지 가면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 조선 기자재 쪽 그러니까 LNG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VL에서 17%나 올랐다. 또 하나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것도 예, 어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이것도 양양음. 좀 리드미컬한가요? 그래서 이것도 10%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또 해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제가 아까 시황장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께 투자 팁을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께서는 그냥 오른 종목들 뉴스 나오고 시장이 회자되고 내가 저걸 못 사면 바보 같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많이 노리시거든요. 그래야 소외되지 않고. 근데 실전 매매를 통해서 다 아실 거예요. 95% 분들이 그런데 몰입하는 사이에 성공한 투자자들은 그 맥점을 노려서 내오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다는 거. 조금 대중과 멀어져서 좀 뉴스에서 멀어져서 매매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 상한가 깔끔히 3개 나왔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상한가 안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쓰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을 보니까 상한가를 보였었던 종목들,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금 맥점 종목들은 굉장히 활력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또 그런 종목들을 급등할 때 쫓아간 게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정말 공략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종목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황금 맥점을 같이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난히 테마주들이 크게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급등주들을 공략해봐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드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위험하고 좀 하이리스크 매매가 아닌 황금 맥점을 통해서 저점 구간에서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밤양갱 반응이 너무 좋은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이 힘드시고 이렇게 좀 오늘따라 우리 혜캐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 웃음이. 괜찮아요? 밤양갱 반응이 괜찮아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좀 이렇게 또 이해도 쉽고 제가 사실 무방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밌게 하셔야 돼요, 주식.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외람되고 송구스러운 게 아마 많이들 계좌들은 지금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자, 재밌게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는지 함께 해보십시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난 그 말 워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냐면 급등주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급등주라면 급등 차트를 띄워놓고 자꾸 방송 같은 거 거기 보면은 이제 스탁에 늘 뭐 오늘 뭐 이래서 어떤 테마가 그래서 뭐 원전에서 BHI, SNTN을 쭉 나오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소위 그림이에요. 그것은 급등한 종목을 우리가 탐닉하게 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리스크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실전 매매를 할 때 이건 아니고만 진짜 직장 다니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회의해야죠. 일으셔야죠. 맨날 그런데 그렇게 오늘 뭐가 뜬다. 뜨는 거 잡아서 수익 잘 나셨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뜨는 것들 뉴스 나오고 미국 시장이 좋아서 수익 잘 나시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급등주의 개념은 급등하기 전 종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좋은 정보 치고 맨날 뭐 다른 모든 방송에서 내는 것처럼 급등주 전문가 아니야. 급등할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게 저희 주특기입니다. 그러면 급등주 탄생의 비밀이 뭐냐? 그냥 막연히 급등주 탄생하는 게 아니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골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하는 황금 맥점 포착 전략이라는 겁니다.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워렌 버핏 그 투자의 현인이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을 한번 명심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만 특징이 뭐냐면은 물론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개발했지만 아까 신비롭다고 그랬잖아요. SSLF 상한가, 가온전선 상한가 다 이렇게 뽑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점에 잡대. 신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꼭 뉴스에 접는데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나오죠. 뉴스 소문에 앞서 매수 실을 알려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죠. 그리고
단연간 적중률. 제가 이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목요일 날 제가 아침에 드디어 제작진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90%를 넘으셨네요. 2년 동안. 거의 이제 11월 때 2년이죠. 깜짝 놀라시죠. 적중률이 90%인데 90%가 넘어서 90.7%입니다. 정확히. 이게 다 황금백점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일단 주식에서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개인 투자를 내가 들어가면 물려.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맞으면 그것 가지고 아무리 수익이 나도 보이지 않는 손실 종목이 많으면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아야 돼요. 몇 프로에서? 최소한 5%에서 미니멈 5%거든요. 많게는 수십 프로, 수백 프로까지 10종목 중에서 9종목이 다 이렇게 적중을 했다.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0회 다 저점에서 상한가 나오고 있고 이게 시즌 1이고요. 또 시즌 2에서 10월 10일부터 이따 제가 이제 지금 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뭐 상한가 또는 신고가 속출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SY 스틸텍입니다. 제가 7월달 제약바이오를 보시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8월 26일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든가 뭐 이엔셀이라든가 엑셀 세라피틱스 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서 저점에 잡아서 시끄러운 상한가 나온 거고 그게 시즌 1이었어요. 이제 그 트럼프도 트럼프 2.0 버전으로 가잖아요. 시즌 2가 뭐였냐? 우주항공. 예? 그것을 그다음에 또 우주항공이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잖아요.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바로 우크라 재건주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SY 스틸텍 할 때 이건 저는 트럼프의 배팅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 그 현지 어떤 반응이라든가 여론조사 그것보다. 그래서 이게 SY 스틸텍 이것이 상한보면서 12일 동안 90%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데크플레이트와 건축 자재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코런 글로벌과 우크라 재건 MOU 해외 사업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는 이렇게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코런 글로벌은 그래도 좀 탄탄한 그런 그룹 회사니까 후광 효과를 얻겠죠. 11월 5일, 11월 2일 바로 11월 12일 황금 백점에서 자주 포착이 돼요. 바로 이겁니다. 최근 것만 보실래요? 바로 여기죠. 딱 내렸을 때 이때 황금 백점이 포착됐고 그 다음에 상한가 또 뽑았죠. 우리 이건 밤양갱 나오죠. 양양음. 이때부터 밤양갱 뭐 달고 맛있다고 그런다며 그 가사가 달고 맛있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90% 올랐습니다. 다 저점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고점이었는데 좋은 정보가 얘기하는 게 저점이었는지 고점이었는지.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때에서 잡혀서 이틀 만에 바로 상한가 올라가고 이때도 또 한 번 잡아서 또 한 번 상한가 나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참 신기할 뿐입니다. 네, 재밌죠. 재밌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SY 스틸텍이 우크라 재건주였다면 우주항공에서 HVM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니켈 특수합금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방산하고 항공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방산업체, 또 미국의 스페이스X, 인도도 여러분들 그 우주 항공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요. 공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할 종목은 굉장히 쉽게 포착이 된다. 10월 29일, 11월 5일 포착이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오늘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것도 양양음. 여기서 한번 포착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양양음. 근데 이 매수 자리에서는 있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이 매수 자리에서는 안 사요. 이게 저점인데 안 사요. 왜? 뉴스 안 나오죠. 그리고 음선만 나오면 노르이제 걸리셨는지 음선은 다 피해요.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30년 지기 주식 여러분께 저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인생 역전 성공한 제가 좋은 정보 한 말씀 드립니다. 음선이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예요. 물론 근데 그러면 맨날 음선만 공략해. 그게 아니고요. 내용 있는 종목, 그게 골든 포인트가 있다. 그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국민주의에서 충분히 증명되셨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프로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겨요. 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아마추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산병 이익이 그렇게 많이 벌어진 그런 것들. 여러분 가만 차트 보세요. 알테오젠. 뭐 이거 저도 뭐 머릿속에 최초 추천해서 한 뭐 30%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는데 알테오젠, 펩트론, 네처셀 차트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사이언스도 보시고요. 다 이 고점에서 막 뉴스하고 그럴 때 이익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환상을 쫓지 마시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양양음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우주항공에서 제일 강한 상승 흐름 보였잖아요. 105%. 단순히 105%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가우전선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공부하셨지만 이것도 역시 눌림이었죠. 이럴 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쫓아가시면 결국 또 손해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장대 양봉 상한가 나온 것을 아까 SOS랩도 보셨죠? 그래요. SOS랩이 저점 잡한 수익률이 40%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화면이 너무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하고 누가 수익이 잘 났거냐.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왜? 우리의 주식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 계좌 수익이잖아요. SOS랩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번. 라이다를 만드는 그 회사고 저는 이 종목이 공모가가 11,500원인데 낙폭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11월 18일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게 이거 또 한 번 공부하시자고요. 이평선 밀집에서 상승되면 눌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 위너,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아슬아슬한 매매. 그런데 방송 타고 늘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고, 다음 페이지. 또 제가 이게 황금 맥점 전략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 쉽게 포착한다고 그랬죠. 제가 또 주말장 여러분들 다 또 열심히 종목 연구도 하고 황금 맥점에 포착한 거 콜라보를 이룬 종목이 있어요. 아마 저는 이거 5월 연말 조금 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지거든요. 모방해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내용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이렇게 위원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점 구간을 공략했다 보니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점 공략을 한 이후에 이슈 받으면서 또 빠르게 시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박주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구체적인 전략들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박주도 분석 도와주실까요? 예,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주 안 된다, 고정관념을 버리시자는 얘기예요. 공부하시면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 다 안 좋은 종목만 나오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개해서 엑기스가 있어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입니다. 제가 이게 8월 24일 날, 토요일 날 저는 직장 다니는데, 저는 후배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종목 제가 참 이게 두 무릎을 친 종목입니다. 함께 하십시다라고 해서 이거 다이렉트로 94% 올랐거든요. 마디마디. 그래서 이게 바로 양양 패턴. 이거 좀 화면에 잘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확대해 보면 이것도 여기 나오네요. 이게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 잘리는군요. 양양 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멋진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몇 가지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요즘 최근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LK 삼양. 이게 원래 그 삼양 옵틱스 그 회사인데 결국 이것도 이제 뭐죠? 그 만원경에 그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느 때 포착이 되냐면 음봉 5개. 상승 이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올랐지만 주식에서 아까 제가 워렌 버핏 그 얘기를 했죠. 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잃지 말아라. 주식에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비용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 사서 고생하다가 좀 오르고 본전치기 이게 딱 한 20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본전치기 하는데 이게 고생하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특히 아픈 계좌 가지신 분들이요. 그러면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편하게 잘 나겠죠.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만큼 올랐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저는 공부는 그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T-웨이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 또 해놓게 나면 코러스를 해주셔야 되겠다. 뭐죠? 상승의 눌림이었죠. 양양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양양음에서 아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맥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신기하게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T-웨이 홀딩스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뭐 지분 경쟁 뭐 그런 걸로 해서 올랐죠. 그다음에 노을을 한번 보실까요? 노을도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음선 몇 개짜리 상승하는 눌림 이평선 밀집 그랜빌 법칙 아시나요? 그래서 이평선 밀집을 딱 튕기자는 패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한 뭐 상한가 뽑으면서 101%나 올랐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BH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돼요. 봐봐요. 양양음 포착이 되죠. 양음양 또 포착이 되죠. 꾸준히 상승 흐름이 일어나서 한 76% 정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주항공에서 우리가 공부할 종목이 바로 루미르입니다. 루미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구 관측센서 SAR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에서 HVM 여러분들 보시면 그 신규 상장주였죠. 거부하셨죠. 루미르 신규 상장주죠. 거부하시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시장 보면 컨센서스를 알거든요. 왜 신규 상장주 매매합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옥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아까 넥스트 바이브에서 신규 상장주 그냥 외면하셨으면 94% 오르는 것들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중과 좀 멀어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19,000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반토막 열떨었을 때 여기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거든요. 이때 포착되면서 한 84%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T-사이언티픽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양음. 참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것도 64%나 올랐다. 네, 이렇게 이제 저점을 잡으면 시장에 관계없이 뉴스 나오기 전에 시장이 회자되기 전에 이런 종목들 하게 되면 아픈 계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처럼 예 저도 그랬거든요. 좀 복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맥점을 통해서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 맥점 종목들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지난 포착주 AS도 진행을 해볼 텐데 올 때마다 이 종목은 상승률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진건설 로봇 지금 벌써 상승률 100% 돌파를 했죠. 이 종목 AS 진행해 주실까요? 전진건설 로봇은 이것도 신규상장주예요. 저는 신규상장주 아무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기업 분석을 했죠. 콘크리트 펌프카 국내 1위. 로봇 회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주에서 북미에서 2위예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인프라 투자는 필연적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주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SOS 때도 상한가 뽑아서 갔지만 조금 레벨 있게 더 좋았던 종목이 바로 탑티어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시총이 4천억.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침 방송에서 저는 이 종목을 4천억 최소한 5천억까지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약속 지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포착이 되느냐. 이럴 때 포착이 됐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이제 100%에 육박하고 있어요. 9월 23일이에요. 9월 말에서 얼마나 지났나요? 여러분 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됐죠? 근데 이 종목은요, 한번 계속 지금 기관들이 아직 20일선에서 관심을 두시면서 목표가 5천억까지 시총이 되려면 한 3만 5천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 단, 보유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저점에 허시자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은 외면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또 이제 여기서 3만 5천원 한다면 야, 그래, 좋은 정보가 3만 5천원 한다. 여기서 매수할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도 들어봤고요. 35,000원 상방 열어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T 에너지가 정말 훌륭한 움직임을 이번 한 주 내내 보였었죠. 직전 거래일에는 급등까지 보여줬는데 위원님께서 정말 시기 좋게 잘 분석 도와주신 것 같아요. AS 들어볼까요? 네, 이거 한번 좀 보실까요? 굉장히 쉬워요. 양음. 여기서 저점이죠. 이때 뉴스 안 나왔죠.
이 어려운 양에서 37% 올랐습니다. 이거 저 밤사이에 보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한 99%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꾸준히 보시면서 이 종목은 제가 한 22,000원까지 목표가 업사이드 해드립니다. 다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요. 이따 무방에서 이런 패턴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좀 보유자의 영역이 있어요. 또 여기서 막 올랐다고 이렇게 빨간색에서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 예, 좀 길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22,000원 목표가 업사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S&T 에너지는 지금 목표가 22,000원까지 또 고점 높여보겠다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황금 맥점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예,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진짜 오늘은 마음 먹고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어제도 좀 올랐죠? 테슬라가. 왜 그랬을까요? 선택했어요. 해리스냐, 트럼프냐.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100조 이상 벌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아픈 계좌를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중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절대 올라오면 급등한 종목 따라가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점에 져서 수익을 다 누구나 편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준비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명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좀 시간이 이렇게 됐거든요. S지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 외에 항상 이렇게 또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무료 방송 힌트를 드릴게요. S지. 예. 네, 오늘의 포착주는 SG였고 그렇다면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우리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계좌들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SG는 내가 지금 이거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정말 제가 또 유렉하고 두 무릎을 친 종목이 또 하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종목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예,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유레카를 외쳤다라고 했을 때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 훨씬 더 딥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후반부 2분과 열심히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위원님 언제 나오냐고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네.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렵죠. 그런 가운데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 보였을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왔던 흐름보다도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드리고 있죠. 아마 다음 주 우리가 또 FOMC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시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종목별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HLB가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HLB가 이번 주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걸 미리 예측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HLB가 계속된 흐름, 이게 거의 5주 동안의 하락이었는데 5주 동안의 하락을 멈추는 사인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드렸는데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드디어 이 신호탄이 바로 어떤 신호탄이냐? 2025년도에 대세를 장악할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HLB는 FDA 승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바이오 모니터링 뭐 이런 결과들이 흠잡을 데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뭐 제 느낌뿐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90% 이상 승인 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장대 항목이 나왔죠. 지난주에 보시면은 근데 오히려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렴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제는 우리가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형성됐는데 이 대량 거래가 고점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고점에서 빠져나갔다면 이 고점의 물량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물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 네. 이 구간에 물량이 늘지 않고 이 구간에도 물량이 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물량들이 살아있다. 저 당시에 거의 주 단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졌고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여기서 조정을 거쳤지만 이 갭을 다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달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가장 기대가 되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정권 바닥권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구간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5주 연속 하락했는데 양봉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무려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6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다. 어떤 구간으로 보시면 되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네.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영망치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흐름이 상승 흐름을 타는 것처럼 똑같이 양봉 도지가 나오고 하락 흐름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이야말로 조만간에 10만 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 조만간이라는 얘기는 2025년도 1월 달이라든지 그 구간까지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알테오젠의 하락이 아마 두드러져 보였는데 알테오젠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알테오젠을 지금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14개월 동안 내내 이걸 말씀드리면서 사셔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꺾이니까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방향성이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냐 이걸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분명히 이 회사의 호재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거의 5, 6개 이상의 어떤 그런 진행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로열티가 들어왔을 때 26년도, 27년도에 매출이 굉장히 늘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죠. 뭐 특허권 얘기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머크 임상 결과가 빨리 나오는 바람에 어떤 호재가 너무 일찍 노출된 뭐 그런 면들도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끝난 게 없다. 제가 원래는 이 과정에서 계속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44만 원을 외쳤는데 사실은 조금 더 보고 있었지만 워낙 가파른 상승세였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이 어디까지 받을 것이냐. 다음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냐.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고점에서의 조정받을 때 거래량들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나서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만들어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볼까요?
어쨌든 머크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는, 임상 결과 발표한 게 좋게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에 다른 플랫폼까지 연결해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ADC까지 다 연결했기 때문에 기타 ADC들도 똑같이 이 SC 제형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고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주부터 횡보하는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빨리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올라오려면 계속해서 매물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횡보하면은 다시 한번 또 50만 원을 놓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게 트럼프는 과거에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트럼프가 왔습니다. 네, 상하원을 장악한. 그게 과거에는 상하원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도 정책이 수반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2기 트럼프는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트럼프의 입이 우리의 실제 주식상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뭐 원전 수주도 하고 뭐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상태도 있지만 SMR이라든지 이런 원전 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20여 개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과연 어떤 걸 매수했을 때 강력한 이런 상승세가 나오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올라온 폭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가성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력인데 자, 이거는 제가 이 구간에서 이 바닥권의 대량 매매들, 대량 거래들, 이런 거래들이 계속 잡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는 서서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 19,920원이라는 금액은 네, 2만 원에 대한 저항이에요. 만약에 이게 3만 원을 가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횡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인이 여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죠. 그러면 만약에 메이저들 큰 손들은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살까요? 여기서 살까요? 당연히 여기서 사겠죠. 그리고 그거는 스마트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점 구간에서 사서 여기서 팔 거라는 추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매도가 나왔구나. 단순한 거죠. 우리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 올라가서 대량 거래. 그러면 위에서 어느 정도 팔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팔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주봉상으로도 답이 나왔죠. 자, 주봉상으로도 보면은 거래량이 실렸죠. 그죠?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실리고 조정받다가 슈팅을 해서 팔아먹는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보는 거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뭐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해서 이 종목이 뉴스가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분할 매수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바닥권에서 이루어지고 위에서는 분할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올라갈 때보다 더 사는 그런 바보 같은 매매는 하시면 안 되죠. 이미 올라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7주 연속 양봉입니다. 8주 연속 양봉이 나올까요? 네, 8주 연속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많이 올라갔던 원전주를 뒤로 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이제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왕고래 프로젝트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가스가 나올 때까지 석유가 나올 때까지 아마 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돈이 뭐 국민들 셔세지만 그 구간이 우리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수렴되는 구간
그리고 저 높은 구간에서 올라올 때 당시에 이 살아있는 물량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죠. 뭐 화성밸브도 있고 지금 보시는 한국가스공사도 있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한국가스공사라고 봅니다. 근데 화성밸브의 강점이나 단점은 과거에 처음에 올라올 때 당시에 어느 정도 정보가 노출돼서 빨리 올라온 감이 있고 그 종목은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도 이거는 주가를 주가를 좀 조작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죠. 그래서 아마 진짜 어떤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메이저들은 화성밸브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혜주는 얘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이 이격을 줄이고 에너지를 모아서 정배열로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적기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급등했었던 과거의 모습에서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려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저기서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추가하셔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더 사면 물타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사면 이거를 우리가 추가 매수라고 하죠. 지금 구간이 바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주봉을 보시죠. 네, 주봉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확연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서서히 나오면서 전환이 되고 있구나. 지금 6주 연속 하락하다가 그죠? 이게 뭐랑 똑같죠? 이 6주 연속 하락했던 게 바로 이제 우리 HLB. 6주 연속 하락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잡힌 다음에 급등 나왔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또 핫한 부분들이 바로 테슬라. 테슬라가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의 모멘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데 저렇게 바닥에서 많이 밀렸다가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거를 세숫대야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확연하게 밀렸다가 옆으로 횡보해서 다시 올라오는. 근데 이랬을 때는 이 급락했던 지점까지 올라온 다음에 횡보시켜서 그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한다. 지금 포니링크는 포니 AI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합작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포니 AI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니 AI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50억 이상 다시 매입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바로 여기가 스타트하는 구간이구나.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이런 영망치의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자전 거래든 실제 거래든 간에 이런 대량 거래를 누군가가 받았고 이 물량들을 수렴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했던 금액의 1차 50%, 2차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 가격을 봤을 때 1,500원 구간에서 1차 50%면은 대략 2,250원 정도 그 정도가 1차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바로 1차. 2차는 3,000원. 여기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버퍼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니링크의 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처음 나오는 영망치. 이거 하나면 끝나죠.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매수 포인트를 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매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강스텐 바이오인데요. 이 강스텐 바이오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좀 패턴이 유사한데 조금 전에 보셨던 포니링크와 유사하죠. 개파락을 시켰어요. 쭉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던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티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 패턴들입니다. 지금 포니링크, 강스텐바이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티스 이런 패턴들이 전부 다 고점에서 갑자기 급락시켜서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그러면 얘네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올라왔는데 여기가 과연 끝일까? 일단은
네, 일단은 중요한 게 요 갭은 메웠어요. 그죠? 갭 메운 데까지 성공했고 쉬다가 어느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일본에서 일본에다가 줄기세포를 공급하는 게 가시화가 됐다. 원래는 우리가 이런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거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게 불가능한데 아마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줄기세포 공급을 가시화할 예정인데 강스텐바이오는 이거 외에도 다른 모멘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재료들이 우리가 펄이라고 하는데 그런 펄들이 계속해서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제가 8시 생방송, 밤에 생방송에 드리고 나서 바로 목요일 날 상한가에 갔어요. 그래서 기쁘게도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이 30%가 수익이 나서 기뻤는데 금요일 날 살짝 조정을 받았죠. 거래가 없어요.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조만간에 2,200원으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2,200원 안 내려오고 2,300원 정도에서 버틴다고 하면은 한번 3,500원까지 우리가 노크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요즘에 뭐 바이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바이오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지금 이런 구간이 물론 2주째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고점이 거의 4,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00원은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과연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지속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제 다만 한 가지 트럼프는 대선 공약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거기 약간 무게감을 조금 더 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북한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북한군을 데려온 거는 땅 하나라도 더 뺏어서 휴전이 되기 전까지 우세한 그런 지역을 탈환을 해서 전장에서 우리가 휴전 전에 가장 많은 그런 구간을 갖다가 뺏기 위해서 북한군을 투여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마침 어저께도 뭐 러시아에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놓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푸틴도 휴전을 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젤렌스키도 휴전을 원하겠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 휴전을 원한다고 해서 휴전이 되는 건 아니고 전장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 SG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재건 관련주들이 묘하게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 구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대 양봉을 뽑아서 계속해서 신고점을 만드는 구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가장 수혜주는 SG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실제 공장이 있고 거기서 실제 아스콘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을 했을 때는 이 회사의 아마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 거의 2배는 더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관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매도를 안 하고서 버텨볼 만한 거는 이게 재료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이 심해지거든요. 어떨 때는 휴전하겠다. 어떨 때는 확전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도보다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어차피 전쟁이 확산돼도 또 전쟁 종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전쟁 종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도 또 전쟁 확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과거에 올라온 그런 구간을 보면은 뭐 1,000원대부터 지금 3,000원대니까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우리 자금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3천여 개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마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2주째 거래가 줄고 있고 5주선도 이탈하지 않고 견고하게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하나 올라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본거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에도 전초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고 하면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항상 신선한 게 굉장히 좋은데 재료가 신선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지금부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거래 양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뭔가 시작이 되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주봉 상태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처음으로 나와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가는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바닥에서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률도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대비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보다 수익률을 높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YG 플러스 아시다시피 로제의 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넘버원 거리라는 그런 두 번째 선공개를 했어요. 싱글 앨범을. 그 아파트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트 층수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5일 연속, 6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는 단기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여기 5,500원 구간이 매물대가 형성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챙길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제 다음 주에 빌보드 핫백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과연 저 싱글 차트를 얼마나 올려줄 것이냐에 따라서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을 아마 이 종목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화요일날 오전부터 움직임에 따라서 뭔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3주째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영망치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구간이 형성된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6,0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상황이 여러분들이 8월 14일 이후로 양방향의 어떤 그런 컨설팅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바뀝니다. 12월 달부터 투자자문서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이런 양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질문과 답변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만이 준비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2월 달에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게 해외 주식을 해야 된다, 해외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10개월 전부터. 근데 그걸 한동안 하지 않았지만 이제 12월 달부터 다시 한번 해외 주식 쪽을 공략할 예정이고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도 이 시간에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강화된 내용들, 뭐 주간, 월간 리포트부터 주간, 월간 교육부터 우리 공개 방송에서 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노하우를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교육 동영상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 지금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아마 12월 달부터 뵙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는 기존의 주도주나 대형주가 이끄는 시장이 아닌 최근에는 테마주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탄탄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파인 시그널 전략들 집중하시고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궁금한 시장 이야기 마저도 챙겨봐야겠죠. 자, 우선 위원님, 시황 분석 저희가 어떤 포인트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며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시장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호재가 없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의 연말 랠리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서 약간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수요일날 FOMC 의사로 공개도 있고요. 뭐 GDP 수정치 발표도 있고 그리고 팔란티어가 이제 나스닥 이전 상장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팔란티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아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의 주가가 반영이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 또 월요일 날 있죠. 그러면서 아마 종목들에 좀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현재까지 뭐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일주일 내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지수 자체가 큰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보시다시피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어려운 시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시장도 어려웠지만 다음 주에도 역시나 좀 현명한 전략들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파인 시그널 포착주들 중간 점검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저녁 방송이죠. 여의도 클래스에서 포착해 주셨던 한일 단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전쟁 위기 고조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첫 ICBM 발사 소식에 좀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자, 지금은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단조 위원님, 저희 AS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3,500원대 이제 매물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지금 전장 상황 자체가, 러우 전쟁 자체가 이게 종식으로 갈지 아니면 확정이 될지 지금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4,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4,000원 정도는 한 번 더 돌파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아직까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4,000원 부근에 가면은 차익 실현될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흔들림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여러분들도 같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아마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단조 상방 그래도 4,000원까지 염두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한번 매수 전략을 잘 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종가의 달인 시간에서 또 들어봤었던 종목이죠. 화제의 종목입니다. BHI 살펴볼 텐데 64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 CLP, CPP 수주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금요일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급등을 보인 이후에는 또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위원님? 네, 이 BHI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요일 날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날도 거래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고점이 오지 않았나 했는데 금요일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근데 뭐 아까 전에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워낙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과는 신규 접근은 불가능하다. 일단 2만 원이라는 저항도 있고 2만 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컨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도의 관점으로 일단 잡아드리고요. 아마 비슷한 원전 관련주들의 탄력보다는 이 종목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종목이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 아닌가. 일단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지난주에만 4,400만 주 터지면서 2만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서서히 차익 실현들을 하면서 나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HI는 2만 원대에서 저항 구간 예상이 되니까요. 신규 접근은 어려워 보이고요.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샤페론에 대한 중간 점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페론 지난 한 주에도 반려동물 아토피 시장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에서도 한 차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샤페론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새롭게 또 올라오는 바이오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수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사항이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20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나오지 않은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비중 관리를 하면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홀딩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석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의료 AI 쪽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료 AI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의료 AI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루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부터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루닛이 월봉상에서 보면은 작년 9월 달에 13만 원을 찍은 이후에 최근에 3만 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의 4분의 1 이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이 반등 구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 많이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고요. 자, 루닛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진단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라는 폐암 치료제, 블록버스터급 폐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폐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폐암에 따른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AI라는 게 사실은 뭐 계속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시켜서 이거를 스마트하게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협력한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회사가 다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루닛이 최근에 이제 유방암 진단 AI 기업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외형 확장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아마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의료 AI가 계속해서 탄생을 하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는 루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기관, 그 금융투자, 다양한 구간에서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래서 그 물량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은 기관들이 결자 해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8만 8천 원 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AI가 머스크 테마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흐름들도 나타났었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기관 관련한 수급 쪽으로도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위원님께서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다음 주부터 우리가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이제까지 단방향 서비스만 되던 그런 서비스에서 이제 자문사로 전환이 되면서 양방향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공개 방송에서 불가능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8월 14일 이전까지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퀴즈 문제를 통해서 치킨도 드리고 커피를 드리고 했는데 그게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면 되겠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치킨 쿠폰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치킨 쿠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전략들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 양방향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들 느끼지만 제가 이 시간에 2월 달부터 계속 해외 증시를 해야 되고 해외 증시에 대한 그런 정보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근데 한동안 중단했던 이 해외 정보 내용들을 다시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협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시장도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해외 시장 우리 엔비디아를 제가 2월 달에 드린 이후로 거의 100%가 넘게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해외 시장에 들었던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협소한 시장보다는 다양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돼 있는데 경기가 둔화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정보를 주식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공개 방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유난히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보이다 보니 쫓아가느라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